안녕하세요. 컴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수업을 할 건데, 예전에 한 5년 전쯤 올려놨던 영상을 아직도 좀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파일도 지금 구하기도 어렵고, 또 버전도 너무 옛날 거라서 최신 버전으로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ITQ 파워포인트 파일부터 받아야 되는데, ITQ 파워포인트 파일은 인터넷 사이트 아무 데나 들어가셔서 KPC 자격, KPC 자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KPC 자격 사이트 있죠. 자료실에서 기출 샘플 문제, 종목은 ITQ, 제일 최근 거인 2025 105회차 한글 파워포인트 문제 답안. 요 파일 다운 받으셔서 압축 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파일을 다운을 받아놨는데, 다운받은 파일이 이렇게 문제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A형입니다. 105회 A형 파일 찾으셔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켜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험자 유의사항 잠깐 볼게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이렇게 파일명, 쓰는 요령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해라,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사실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다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고, 답안 작성 요령 볼게요.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슬라이드의 총 개수는 6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해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문제 전체 구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전체 구성. 일단은 전체 구성입니다.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슬라이드 크기는요,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켜셔서 디자인 탭 들어가 보시면 가장 오른쪽 부분에 슬라이드 크기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저희는 지금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해야 되니까,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시고 확인. 맞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A4 용지로 인쇄할 때 딱 맞게 A4 용지로 크기가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 2번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마스터가 뭐냐면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작업하는 공간을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ITQ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1시간 안에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1번 슬라이드를 제외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제목. 제목의 도형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이 똑같죠? 그 다음 로고. ABC 주식회사라는 로고. 그 다음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꼭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우리가 이걸 매번 매 슬라이드마다 넣기가 귀찮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넣을 때도 모양도 다르게 들어갈 테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니까 이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걸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해요.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만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 어디 있냐? 보기 탭에 있어요. 보기 탭 들어가셔서 왼쪽에 중간에서 살짝 왼쪽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써져 있죠?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시고요. 1번 슬라이드엔 안 넣을 거예요. 2번 슬라이드 얘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거 첫 번째 거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해요. 두 번째 있는 슬라이드. 그래서 2번 슬라이드에다가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 세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로고 파일을 제가 다운을 안 받아놨어요.
자, 아까 전에 이제 들어갔던 요 기출 샘플 문제 KPC 자격 사이트 있죠? 자, 서식 문서 다운 들어가 보시면 ITQ 첨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 있습니다. 요거 다운 받고요. 쭉 풀어줄게요. 축은 네 문서에다 저는 풀었습니다. 압축 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제목 도형부터 집어넣을게요. 당연히 2번 슬라이드를 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 자, 세 가지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 자, 일단 제목의 도형부터 찾아서 넣을게요. 자, 삽입에 도형에서 자, 바닥에 깔린 도형부터 넣는 게 편하니까 자, 바닥에 깔린 도형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의 평행사변형 도형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넣어주고요. 색깔도 비슷한 색깔로 저는 바꿔줄게요. 뭐 굳이 안 바꾸셔도 되지만 비슷한 색깔로 바꿔주시고 자, 위에 있는 도형 마찬가지로 찾아서 사각형에 있겠네요. 자, 사각형에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라는 사각형이 있어요. 찾아서 넣어주시고요. 색깔도 바꿔줄까요? 그냥 이 색깔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색깔 그냥 굳이 안 바꾸겠습니다. 이 도형은 비슷한 색깔이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슬라이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 제목 글꼴이 도둠 40 흰색에 가운데 맞춤 도형은 선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도형이 일단 요 도형 두 개가 선이 없어야 돼요. 자, 두 도형을 같이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는 방법 도형 하나 누르고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왼쪽 빈 공간에서부터 크게 이 네모칸 안에 도형 두 개가 다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드래그하면 생기는 네모칸 안에 도형 다 들어오게 하시면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선을 없앨 거예요. 자, 맨 위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없음. 자, 지금은 있는 거고선이 윤곽선 없음 주시면 선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목 도형은 해결했어요. 제목 도형은 해결했지만 제목 글꼴을 바꿔줘야 돼요. 제목 글꼴은 도둠 40포인트 흰색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목차라고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목차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2번 슬라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차라고 쓰시면 안 되고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제목에 체크되어 있는 걸 체크 해제 체크하시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글자가 가장 위로 올라와요. 이 글자 블록 잡아서 홈 탭에서 글꼴 바꿔줄게요. 도둠의 40포인트에 글자색 흰색까지 바꿔주시고 가운데 맞춤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 맞춤 버튼 있죠?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 중에서 제목이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로고 넣으면 되겠죠. 자, 로고를 집어 넣을 거예요. 넣는 거는 전부 다 삽입 탭에서 찾으시면 되고 로고는 그림이니까 자, 그림 이디바이스 선택해 주시고요. 자, 문서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픽처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들어가시면 로고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자, 로고 1번 넣으라고 되어져 있죠. 실제로 ABC 주식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로고 1번 삽입해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죠? 네, 크기 줄여서 자, 이렇게 로고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로고는요 배경색, 회색깔을 투명색으로 설정해라 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 투명색으로 이 회색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림을 선택을 하시면 맨 위에 그림 서식이 나와요. 이 그림 서식의 왼쪽에 보시면 색 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시고 자,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죠. 자, 회색깔 부분을
클릭하시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로고도 해결됐고요. 자, 마지막 하나 뭐 슬라이드 번호까지. 자, 세 가지예요.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 자,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번호도 넣는 거니까 삽입해서 슬라이드 번호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화면이 좀 작죠, 제가. 슬라이드 번호 삽입 버튼이 있고요. 사실 머리끌 바닥글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슬라이드 번호나 아니면 머리끌 바닥글 눌러서 자, 슬라이드 번호라고 써져 있는 항목에 체크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는 어디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제목 슬라이드 2번부터 6번이니까 1번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까지 눌러주시고, 자, 모두 적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전체 구성 끝난 거예요. 자,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슬라이드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까지. 네, 세 가지 다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는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니까 없어졌죠? 왜 없어진 거냐? 우리가 1번 슬라이드에는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왼쪽에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자, 엔터를 누르시면 우리가 만든 슬라이드 마스터로 만든 슬라이드가 추가가 됩니다. 몇 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야 돼요?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엔터 누르셔서 6번 슬라이드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전체 구성이 완료가 됐어요. 2번부터 6번이죠. 1번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입니다. 자, 1번 슬라이드에서는 세 가지를 하면 되겠고요. 1번에 이 도형, 2번에 있는 글씨, 3번에 로고는 아까 넣어봤죠. 자, 1번에 있는 도형부터 먼저 넣을게요. 자, 1번 문제는요, 도형에다가 그림을 채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을 바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도형을 먼저 넣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사실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나 아니면 선택해서 딜리트 버튼으로 지워주시고요. 제목을 추가하면 클릭하십시오에다가 2번을 쓰도록 할게요. 저는 이따가 뭐 글상자를 새로 만들기가 귀찮기 때문에 자, 이걸 선택해서 얘를 글자를 쓸 건데, 자, 일단 도형부터 먼저 넣읍시다. 삽입에 도형에서 자, 이거 딱 봐도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가 잘렸죠. 자, 그럼 사각형에서 한쪽 잘린 한쪽 모서리 도형 이렇게 비슷하게 대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도형에다가 그림을 채울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도형 서식이 나와요. 자, 도형 서식에 보시면 자, 채우기 선, 효과 있어요. 자, 지금은 채울 거예요. 채우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자, 그림 원본에 삽입 버튼 누르셔서 파일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받은 ITQ 첨부 파일에 그림 3번이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투명도는 50%. 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투명도 50%. 자, 되셨으면은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만 주시면 되는데, 이 도형의 효과는 오각형 모양. 자, 효과, 자, 부드러운 가장자리. 자, 미리 설정해서 5포인트 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1번은 끝났어요. 자, 2번에 워드 아트 삽입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글자에다가 효과 넣는 거예요. 자, 제목을 추가하면 클릭하십시오에다가 자, 타자 쓰겠습니다. 자, 워터 리소스 쓰시고, 자, 요 글자가 지금 이 도형의 뒤에 깔려 있는 거니까 이 도형을 맨 뒤로 보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자, 맨 뒤로 보내기. 자, 눌러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 글자를 이쁘게 만들 거예요. 자, 글자를 이쁘게 만들고 싶으면 항상 서식에서 찾으시면 되고, 자, 지금 도형이 아니라 글자기 때문에 자, 텍스트 효과라는 게 있을 거예요.
도형 효과 반대쪽 부분 보시면 텍스트 효과 있습니다. 텍스트 효과 눌러서 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환의 기울기 위로. 변환해서 기울기 위로. 자, 마우스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뭔지 나와요. 그죠? 기울기 위로가 여기 있네요. 자, 기울기 위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글꼴은 굴림 굵게인데 텍스트 반사를 먼저 줄게요. 자, 텍스트 반사도 마찬가지로 여기 도형 효과의 반사. 자, 2분의 1 반사 터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탭에서 글꼴 굴림에 굵게까지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위치는 뭐 비슷한 위치에 넣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로고입니다. 삽입의 그림 이 디바이스. 자, 로고 1번이죠. 로고 1번 넣어주시고, 자, 크기 조절해서 비슷한 위치에 넣어주시고요. 자, 투명한 색 설정. 그림 서식에 세게 투명한 색 설정. 색깔 부분 누르시면 끝이에요. 자, 그럼 1번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 완료가 됐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목자 슬라이드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목부터 쓰시면 됩니다. 자, 요 글꼴은 바꾸지 않아요. 지금 도둠 24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 글꼴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글자들 글꼴이니까 얘는 그냥 제목만 쓰시면 돼요. 자, 목차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실 요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선 부분을 클릭하셔서 실선 만든 다음에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바키 누르시면 지워져요. 자, 요건 어떻게 할 거냐면 첫 줄에 있는 걸 완성시키고 복사해서 쓸 거예요. 자, 그럼 첫 줄에 있는 도형을 넣을 건데 마찬가지로 바닥에 깔린 도형부터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에 직사각형 도형을 비슷하게 크기로 넣어주고요. 색깔도 뭐 바꿀게요. 안 바꾸셔도 되지만 색깔 비슷한 색깔로 바꿔주고, 여기 있는 도형도 넣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 도형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도 바꿔줄게요. 하나 진한 것 같으니까 이 색깔하고 비슷해 보이죠? 뭐 비슷한 색깔 그냥 고른 거고요. 뭐 색깔 정확히 안 맞추셔도 됩니다. 저처럼. 얘는 1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글자가 그냥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1이라고 써시면 글자 들어가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 두 가지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선 없음을 줘야 돼요. 이 도형 두 개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한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다음 도형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빈 공간에서부터 항상 드래그 하셔서 이 네모칸 안에 도형 두 개가 들어오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금 이따가 할게요. 요 글자까지 먼저 넣고, 삽입에 텍스트 상자. 빈 곳에다 글자 쓸 때는 텍스트 상자 쓰는구나. 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자, 클릭만 해주시면 되는데 살짝 위쪽을 클릭해주세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넣으시면 이 밑으로 들어가요, 글자가. 그러니까 살짝 위쪽에다가 클릭. 수자원이라고 바로 쓰시고, 왼쪽 아래 빈 공간부터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요. 자, 글꼴 도둠 24에 도형 선 없음 한번 해줄게요. 자, 글꼴은 도둠에 24 써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도형 선 없음. 자,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도형 윤곽선, 도형 서식 들어가도 나오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나오고요.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홈탭에 도형 윤곽선 없음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아래로. 자, 복사할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끌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쁘게 끌고 싶잖아요. 그럼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아래쪽으로 끌어서 마우스만 떼시는 거예요. 자,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계시는 상태에서 떼지 말고 마우스만 아래로 끌어서 떼고 마우스로 아래만 끌어서 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자만 바꿔 쓰시면 돼요. 1, 2, 3
커서가 나오게 한 상태에서 글자를 바꿔 써주시면 되고, 얘도 글자를 바꿔 쓰겠습니다. 수자원 활용까지. 자, 그 다음에 1번 텍스트에 링크 적용해라. 슬라이드 5번으로 이동하도록 링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수자원 이용 변화 글자 블록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자, 하이퍼 링크. 자, 우리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5번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인터넷처럼 이렇게 하이퍼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는 버튼 F5 버튼 누르시면 돼요. F5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자, 클릭을 하면서 발표를 하다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슬라이드 5번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그림 넣고 자르기 기능 쓸게요. 자, 삽입에 그림, 이 디바이스에 자, 그림 5번 넣으라고 돼 있죠. 자, 그림 5번 넣고요. 자, 요 그림만 남겨둬야 돼요. 자, 그림을 선택하면 자르기가 나옵니다. 자, 자르기 눌러주시고, 자, 이 검정 색깔로 생긴 요 선을 이용해서 자를 수 있고요. 자, 얘만 남겨놓을 거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검정 색깔 선 기역자로 된 거 선택하셔서 쭉 드래그해서 얘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만 하시면 잘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번 슬라이드도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3번 슬라이드인데, 자, 3번 슬라이드는, 자, 글자를 먼저 써야 돼요. 글자 쓰고, 여기 동영상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자, 3번. 자, 제목부터 항상 1점. 자, 수자원 써주시고요. 자, 텍스트를 입력하시 요청에다가 영타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 리소스, 엔터 치시고 밑에 있는 글 영어도 그대로 타자 입력해 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영어도. 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쓰고 여기 뒤에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갔는데 뭐 엔터 누르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타자 쓰세요. 편하게. 오타가 있으니까 오타 좀 고칠게요. 오타가 뭐 없으면 좋겠지만 뭐 한두 개 있어도 뭐 점수에는 뭐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타자가 좀 느리신 분들은 영타는 조금 빼고 하셔도 합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영타가 너무 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영타는 빼고 치세요. 영타 치다가 이제 1시간 시험 시간이 다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영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글 타자는 얘를 완성시키고 복사해서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제 글머리 기호라고 하거든요. 앞에 붙은 걸. 이 길머리 기호가 이렇게 생긴 문단은 굴림 24 굵게 줄간격 1.5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글머리 기호 버튼은 여기 보시면 네모 3개인 버튼 보이시죠?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자, 요 모양 맞죠? 별표 글머리 기호네요. 자, 선택해 주시고 자, 글꼴을 굴림에 24에 굵게 요게 굵게예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줄간격은 이따가 얘랑 한 번 해줄게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얘 아래쪽에 있는 문단. 자, 얘는 글꼴이 굴림 20이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글꼴이나 글자 크기를 바꾸기 전에 얘는 보면 글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넣는 걸 먼저 해줄 건데 안으로 넣는 버튼이 여기 보시면 목록 수준 늘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글자가 안으로 들어가요. 이걸 먼저 하고 글자 크기를 바꿔야 돼요. 왜냐면 얘를 누르면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먼저 넣으시고 자, 글꼴 굴림에
20에 앞에 글머리 기호가 네모 모양이죠. 네모 모양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전체 범위 잡아서 줄간격 위아래 화살표 있습니다. 위아래 화살표 눌러서 1.5줄. 이렇게 하시면은 영어 끝이에요. 이제 아까 도형 복사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바깥쪽 빈 공간이 있죠. 눌러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아래로 쭉 끌어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한글로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한국의 수자원. 여기도 이제 밑에 부분도 바꿔서 쓰면 되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다 잡고 지워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앞에 우리가 글머리 기호 만들었던 게 날아가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한 단어 남겨놓고 날려버린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바로 한 글자씩 지우셔서 쓰시면 이런 실수가 없습니다. 세계 평균 쳐주시고 밑에도 타자 주시면 되겠고요. 엔터는 칠 때 요 모양이 나올 때만 엔터를 치시는 거예요. 엔터를 칠 때는 요 모양이 나올 때만. 안 그런 건 그냥 쭉 타자를 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다가 동영상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공간이 좀 좁아요. 위에 있는 영어 클릭하셔서 이 글상자를 왼쪽으로 살짝만 당기겠습니다. 똑같죠? that, a, water 써져 있는 거 똑같죠? 안 맞춰도 돼요. 끝에 안 맞춰도 되지만 그냥 저는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맞춰주는 거고요. 동영상입니다. 삽입에 집어넣는 거죠. 동영상 삽입이니까. 비디오 맨 오른쪽 끝에 있어요. 비디오 이 디바이스. 아까 픽처 폴더 들어가시면 동영상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삽입. 확인. 오른쪽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동영상은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 탭 들어가셔서 자동 실행하고 마우스 클릭 시를 자동 실행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반복 재생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3번 슬라이드도 끝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4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는 표랑 도형 넣는 문제고요. 표부터 먼저 만들게요. 일단 제목부터 항상 쓰시고 표는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창에 보시면 표삽입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열이 세로줄, 행은 가로줄이에요. 이 안에 있는 표가 지금 행이 3개, 열이 3개니까 3, 3. 그죠? 열이 세로입니다. 하나, 둘, 셋. 가로가 행, 하나, 둘, 셋. 만들기 눌러주시고 크기부터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크기 조절하는 버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고 타자를 먼저 입력을 할게요. 이거 마우스를 계속 클릭해서 넘어가시지 마시고 방향키 혹은 탭 버튼 이용하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키 이용하셔서 밑에도 다 쳐주시고 ml 다 써주시고 마지막 줄도
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자를 다 저처럼 입력하셨으면, 자, 이 표는 굴림의 18 글꼴이 돼야 되니까, 자, 전체 블록부터 잡고요. 홈탭에서 굴림의 글자 크기 18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 글자가 지금 정 가운데 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뭐 써져 있진 않지만, 자, 가운데 맞춤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네, 텍스트 맞춤도 중간까지 해서 가운데로 옮겨줄게요. 자, 그리고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에 강조 5를 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표를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면 테이블 디자인, 표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 써져 있는 버튼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고, 자,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를 찾으시면 되는데, 가장 윗줄이 테마 스타일 1, 그 밑에 줄이 테마 스타일 2예요.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면 얘가 되겠죠. 자, 확인 가능하죠? 자,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얘랑 색깔이 좀 달라요. 자, 왜 그러냐? 저희 거는 머리끄랭 줄무늬행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문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만드시려면 둘 다 체크를 해제 해주시면 똑같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있는 도형부터 넣을게요. 자, 위에 있는 도형, 자, 바닥에 깔린 것부터 사각형하고, 자, 요 모양 도형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삽입의 도형에 직사각형. 도형을 넣을 때도 아마 좀 이쁘게 넣고 싶은데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막 이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삽입의 도형에서 직사각형 누르시고 여기 선, 이 표와 이 표를 연결하는 이 선 사이에 마우스를 대시고 드래그 하시면 조금 더 이쁘게 넣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도형이 삽입이 돼요. 자, 그리고 요 모양 도형 색깔도 바꿔줄까요? 일단 색깔이 요 색깔인 것 같고요. 자, 삽입의 도형 색깔은 뭐 굳이 저처럼 안 바꾸셔도 돼요. 보니까 요 도형은 별 및 현수막의 꼭지점이 8개인 도형이에요. 자, 눌러주시고 이 도형을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삽입의 도형에 별 및 현수막의 꼭지점 8개 도형 선택. 자, 오른쪽 아래에 꼭지점 맞춰서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이쁘게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채우기 색깔도 뭐 바꿔줄게요. 자, 요러면 도형 들어갔고, 자,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해서 쓸 건데, 자, 도형을 두 개를 한 번에 복사하는 게 편하니까, 자, 오른쪽 아래에, 왼쪽 아래 빈 공간에서부터 크게 네모칸 잡아서 이 네모칸 안에 도형 두 개가 선택이 된 거예요, 지금. 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하나 복사, 하나 더 복사 해주시면 되겠고요. 타자 바로 쓸게요. 경대상 대장균 군수 써주시고, 자, 왼쪽 도형 삽입의 도형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만 육각형 도형, 자, 요 모서리 사이에서 선과 선 사이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자, 1등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도형은 왼쪽에 있는 도형은 색깔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이걸 우리가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라데이션 효과는 도형 채우기에 자, 밑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써져 있습니다. 자, 선형 아래쪽이라는 그라데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하나, 둘. 자, 글자 바꿔 쓰면 되겠고요. 자, 아까 전에 표는 굴림의 18 줘라라고 해서 표는 굴림의 18을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꿔줬었는데 안 바뀌었네. 굴림은
굴림의 18. 표는 이렇게 블록 잡고 글꼴 바꾸셔야 됩니다. 자, 블록 잡고 굴림의 18 주면 되고, 나머지 도형 애들은 한 번에 다 잡고 굴림의 18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 빈 공간에서부터 크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도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범위 잡으시고, 자, 굴림의 글자 색깔을 검정색. 자, 그러면 거의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4번 슬라이드도 끝이고요. 자, 5번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는 차트 만드는 문제고요. 제목부터 자, 차트는 텍스트를 입력하시오 창에 여기 표 삽입 오른쪽에 보시면 차트 그림 있어요. 자,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만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얘가 맞죠? 자, 확인 눌러주시면 엑셀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항목 1, 2, 3, 4가 여기 적혀 있고 계열 1, 2, 3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그러면 항목 1, 2, 3, 4에다가 얘를 써야 돼요. 1994, 2002, 2010, 2018, 2024를 항목 1, 2, 3, 4 자리에다 써주시면 돼요. 그럼 항목 1에다가는 1994 엔터. 자, 여기다가는 2002 엔터. 자, 밑에다가는 2010 엔터. 항목 4에는 2018. 항목 5가 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엔터 치시고 밑에다 바로 치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1994부터 2024까지 생겼어요. 자, 그리고 계열 1에다가는 우리 여기 있는 글자 생활용수 넣어주시면 되겠고, 계열 2에다가는 농업용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계열 3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또 열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점이 있는데 잡고 왼쪽으로 끌어도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잡고 이렇게 끌어도 되고요. 아니면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표열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수치를 적어줘야 되는데 생활용수의 1994가 얼마예요? 62네요. 자, 62 엔터. 2002년 연도겠죠? 2002의 생활용수는 73, 2010은 76, 2018은 75, 2024는 76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농업용수 149, 158, 160, 159, 152. 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차트 끝입니다. 당연히 세부 조건이랑 차트에 대한 이런 옵션 해줘야겠지만 1차적으로 차트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된다. 자, 다 됐으면 엑셀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기 눌러주시고, 자, 차트는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거부터 해야 돼요. 보통 세부 조건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가 먼저입니다. 글꼴하고 외곽선이 무조건 먼저예요. 자, 차트를 이렇게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홈 탭에서 글꼴에 도둠 크기는 16 외곽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형 윤곽선 주시면 돼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 서식에도 있고요. 도형 윤곽선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나와요. 윤곽선은 네. 자, 이게 외곽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까지 자, 얘를 먼저 선언해 주시고, 자, 이제 세부 조건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 제목 공서 24 굵게라고 되어 있죠. 자, 제목 클릭해서 연도별 물 이용 변화 타자 치시고, 자, 글자 블록 잡아서 글꼴 공서에 24에 6개까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인데, 자, 지금 홈 탭에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채우기 윤곽선 그림자를 다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오른쪽에. 그럼 채우기부터 흰색, 윤곽선 검정색, 그림자,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 실제로 그림자는 반대로 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 가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왼쪽이 되고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그림자 오른쪽. 자, 이러면 제목 끝났고요.
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인데 차트 영역은 바깥쪽 빈 공간. 자, 이렇게 차트의 바깥쪽 빈 공간이 차트 영역, 안쪽 빈 공간은 그림 영역. 자, 일단 바깥쪽 빈 공간 채우기 노랑. 자, 색깔 채우는 거 채우기에 노랑. 자,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농업용수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왼쪽에 축이 하나가 있죠. 얘가 기본 축이고요. 오른쪽에도 축이 있으면 보조축인데 그림에는 있지만 저희 건 없어요. 그럼 일단 농업용수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업용수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니까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농업용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 보조축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그럼 오른쪽에 보조축에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값 표시 1994에 농업용수 계열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1994에 농업용수면 2점이죠. 근데 우리가 일단 점도 아니고 표식 모양이 요 다이아몬드 모양이어야 돼요. 그러면 농업용수 그래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자, 채우기 및 선 표식에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눌러서 모양을 바꿔주겠습니다. 크기도 조금 키울까요? 뭐 안 키워도 뭐 상관은 없는데 10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의 크기 10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만 149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이 숫자 149를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해요. 자, 농업용수 그래프 한 번 누르면 다 선택되고요. 한 번 누르면 얘만 선택돼요. 이 상태에서 디자인의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했죠. 데이터 레이블 위치가 오른쪽. 넣어주시면 이렇게 149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그림하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안 써 있어요. 다 세부 조건에 다 안 써져 있지만 모양을 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은 눈금선이 필요가 없어요. 얘가 필요가 없어요. 얘를 누르고 딜리트 눌러도 되고, 아니면 차트 요소 추가에 눈금선에 기본 주가로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없어져요. 다음 아래쪽에 이 표처럼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테이블. 범례 표지 포함이에요. 범례 표지 포함. 범례 표지는 이 앞에 있는 색깔 들어가 있는 거, 그림. 이게 범례 표지고요. 그럼 똑같이 들어갔죠. 밑에 있는 얘는 범례라고 부르는데 필요가 없어요.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셔도 되고, 마찬가지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에서 없음 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오른쪽 단위를 맞춰주면 좋은데, 왼쪽 단위는 맞아요. 지금 0부터 80까지. 근데 오른쪽 단위가 140에 170이 최대값이고 10씩 커졌어요.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에서 최소값이 140, 최대값은 170. 보조 단위는 건들지 마시고 기본 단위 숫자가 몇씩 커졌냐는 거예요. 10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차트는 끝이고요. 도형 삽입. 이렇게 생긴 도형 넣어서 도교통부라고 쓰고, 스타일 줘라. 삽입에 도형에 설명선에 첫 번째 거 사각형 말풍선이 있어요. 위에다가 집어넣고요. 노란색 점 잡으면 요 꼬다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노란색 꼬다리 잡고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교통부 쓰시고, 얘를 미세효과 파란강조 1, 그 다음에 글꼴 굴림 18. 홈탭에서 굴림에 18 돼있죠. 주시고, 미세효과는
도형 서식의 도형 스타일. 자, 이 줄에 있는 게 미세 효과예요. 자, 미세 효과의 파란 강조일이니까 얘겠네요. 위에 있는 건 윤곽선 색채우기, 위에 있는 건 색채우기, 밑에 있는 건 보통 효과, 강한 효과. 자, 여기 미세 효과의 파란 강조일. 자, 여기까지 하시면 차트도 끝입니다. 자, 마지막 6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6번 슬라이드의 제목부터. 6번 슬라이드는 도형 넣는 문제고요. 도형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도형을 어떤 도형이 어떻게 생겼구나 잘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도형을 여러 개를 많이 넣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텍스트를 입력하실 창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도 자 선택해서 딜리트. 자 도형 넣을 건데 가장 바깥에 있는 도형 두 개부터 넣을게요. 자, 삽입에 도형에 이쪽 모서리가 둥그네요. 그죠? 그러면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죠? 자 여기 사각형 크게 넣겠습니다. 안에 도형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크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위아래가 반전돼야 되네요. 자, 도형 서식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상하대칭, 좌우대칭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상하대칭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둥근 각이 저희 건 조금 작은 것 같죠? 뭐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노란색 점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서 비슷하게 모양 만들어 주고요. 채우기 색깔 뭐 이런 색인 것 같네요.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넣을 건데 얘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당연히 사각형이 있겠고요.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크게 집어넣겠습니다. 채우기 색깔 한 색깔로 하나 만들어주고, 안 바꿔도 돼요. 채우기 색깔. 자, 윤곽선만 비슷한 거. 자, 도형 윤곽선의 대시에 네 번째 있는 파선인 것 같아요. 자, 파선 넣어주시면 가장 바깥에 있는 도형은 끝났어요. 자, 이제 안쪽에 있는 도형. 지하수 활용 사례랑 공업용수, 정수장, 기계색적 이 세 가지 도형부터 넣을 거예요. 얘네들 입체감 있게 생긴 것들 있죠. 얘네는 스마트 아트라고 해서 이따가 넣어줄 거고, 일단 왼쪽 도형 세 가지 넣어주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 있죠. 그래서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회전해서 상하대칭. 채우기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비슷해 보이는 거 넣을게요. 그 다음에 타자. 타자는 좀 이따 쓸까요? 도형부터 다 넣을게요. 여기 있는 공업용수 도형. 별 및 현수막에 두루마리 모양 세로로 말림. 넣고 얘도 상하대칭.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문제인데 이거 그냥 도형에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도형을 변경해서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 화살표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삽입에 도형에 오른쪽 화살표 모양처럼 되어 있는 도형을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도형 변경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보통 변경해서 많이 써요. 블록 화살표의 제일 뒤에 있는 것들. 자, 지금은 왼쪽에 있는 화살표 설명선을 넣고요. 노란색 점 이용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노란색 점은 위로 올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기는 조금 줄이고요. 여기에 있는 노란색 점은 조금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비슷하게 노란색 점 잡고 뭐 여기저기 움직여 보세요. 그럼 도형이 좀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알기가 쉬울 거니까 저것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요. 뭐 비슷해 보이죠?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이 정도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색깔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안 바꿔도 되지만 됐습니다. 그 다음 기계세척 도형은 있어요.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 도형.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도형은 다 끝났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도형 다 넣어볼게요. 하나, 둘. 자, 바깥에 깔린 거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도형 넣어보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에 별 및 현수막에 있어요. 리본 위로 기울어짐. 자, 넣어주시고 이 가운데 리본이 좀 길죠, 얘는. 자, 잡아서 노란색 점 잡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색깔 하나 아무거나 주고요. 자, 오각형 도형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 첫 번째 줄에 오각형 찾아서 넣어주시고 밑에 깔린 도형부터 넣을 거예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대각선 사각형. 자, 여기 있네요. 대충 넣으면 됩니다. 색깔도 뭐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지하수 표층수. 지하수는 뭐 아까 봤던 블록 화살표 넣으면 되고요. 표층수 삽입의 도형에 얘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에 지연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비슷하게 그냥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은 이따가 넣을 거예요. 자, 증발법 담수와 막역와 도형. 자, 삽입의 도형에 자, 칠각형 밑에 배지라는 도형이 있네요. 자, 넣고요. 위에 회전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달린 거, 화살표 달린 거 잡고 살짝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돌아갔죠? 자, 담수화. 자, 얘는 달 오른쪽에 구름 기본 도형이 있어요. 자, 오른쪽에 막역화 이 도형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있습니다. 눈물방울 기본 도형의 다섯 번째. 저는 도형을 많이 넣어봤기 때문에 바로바로 거의 찾죠. 그죠? 제가 미리 해본 게 아니라 도형을 좀 많이 넣어보니까 대충 이 도형이 어디 있겠구나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수 폐수가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얘네 먼저 삽입의 도형에 순서도에 보시면 자,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액세스 저장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얘는 폐수는 복사해서 쓰면 되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 복사 좌우 대칭 해주시고 제2용 도형만 넣으시면 되겠네요. 별밑 현수막에 두루마리 모양 넣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도형 넣는 거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도형은 다 지금 넣었죠. 이제 안에다 글자 쓸 건데 상하 대칭한 글자는요, 글자가 뒤로 뒤집혀요. 글자 색깔이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죠? 글자가 지금 뒤로 뒤집히죠.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간단하게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요, 빈 공간에다가 슬라이드의 바깥쪽 빈 공간에다가 클릭해서 타자를 먼저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대충 넣어도 돼요. 얘도 아까 공업용수도 뒤집었기 때문에 글자가 뒤집어지죠. 그리고 그러면 텍스트 상자 빈 공간에 갖다 놓고 공업용수라고 치고 잡아다가 대충 넣으시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상하 대칭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타자 치시면 됩니다. 지금 흰색이라서 글자가 잘 안 보일 건데 그냥 글자를 도형 선택하시고 바로 타자 치시면 돼요.
뭐 글자가 뭐 두 줄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고, 글자가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갔어도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도형 선택하고 그냥 타자 쓰시면 돼요. 도형을 다 넣고 타자를 한 번에 치는 게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자, 이제 글꼴을 한 번에 다 바꿀 거예요. 뭘로? 도둠 18로 한 번에 바꾸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도둠 18로 글꼴 다 바꿔줄 거고, 자, 마찬가지 왼쪽에 빈 공간에서부터 클릭해서 이렇게 크게 처럼 크게 드래그해서 네모칸 안에 도형이 꼭 다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다 선택되도록. 자, 주의하실 건 슬라이드 번호가 안 잡히게 조심하시고요. 자, 왼쪽에 빈 공간에서부터 크게 네모칸 쳐서 다 선택해 주시고, 자, 글꼴 도둠에 이 18에 색도 검정색 줄게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자, 검정색 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하수랑 표충수랑 연결하는 요 선. 자, 삽입에 도형에 선에 보시면 지금은 꺾여 있죠. 곡선이 아니라 꺾인 선이니까 연결선에 꼬다리 달린 걸로, 화살표 달린 걸로 선택해 주시고, 지하수 도형의 마우스를 가까이 대시기만 하면 점이 나와요. 자, 이 점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떼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표충수 도형에 갖다 대면 위에 또 점이 생깁니다. 위에 점에다가 갖다 대고 이제 마우스를 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선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자, 색깔이 검정색이니까 검정색 주시고, 모양이 다르죠. 선 눌러서 윤곽선, 화살표, 동그라미 모양, 스타일 11번 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입체감 있어 보이는 도형, 얘를 뭐라고 한다? 스마트 아트라고 얘기해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 써져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자, 삽입에 스마트 아트. 자, 요거 찾아야 되는데 아마 좀 찾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게 있는지 잘 찾아보시면서. 자, 지금 여기 있네요. 그죠? 블록 주기형. 자, 확인 누르시고, 자, 텍스트 쓰겠습니다. 분수대 건물 청소 임금용수 레저시설 차장 쓰시고, 자, 이 제일 바깥에 있는 테두리 있죠? 크기 조절하는 점 잡아서 그냥 확 줄이세요. 크게 줄이셔도 돼요. 팍팍 줄이셔도 돼요. 자, 줄이시고 글꼴부터 도둠 18 주시고요. 자, 글자가 조금 넘어갔는데 괜찮습니다. 키우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도 괜찮으니까요. 그냥 쓰세요.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 3차원 경사, 3차원 만화 써져 있는데 무조건 첫 번째 나온 게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두 번째 나온 게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넣은 건 3차원 경사 주시면 돼요. 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 3차원 경사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자, 삽입에 자, 스마트 아트. 자, 얘도 밑에서 쭉 내려보시면 어디에 있을까?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세로 프로세스형.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여기 농업용수. 자, 작물집 재배. 작물 세척. 자, 쳤는데 과일 재배를 만들 게 없죠. 그러면 여기 텍스트 창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클릭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뒤에다가 엔터 누르시면 하나가 더 생겨요. 당연히 백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엔터 눌러서 파일 재배까지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크기를 확 줄이세요.
자, 이렇게. 이것도 좀 왼쪽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딱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홈탭에서 글꼴 노둠에 18부터 주고, 그 다음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자, 3차원 만화, 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이 이렇게 좀 다른데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색 변경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굳이 안 바꿔줘도 되는데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도 뭐 색깔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변경해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뭐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이 색깔이 맞는 것 같죠? 자, 이러면은 일단은 도형까지 다 넣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지금 왼쪽에 있는 도형을 하나로 합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하나로 합쳐서 얘를 다 1번으로 만들고 얘를 다 2번으로 만들 거예요. 자, 만든 다음에 애니메이션 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다 잡아 볼게요. 자, 왼쪽 빈 공간에서부터 크게 드래그 하셔서 왼쪽에 있는 도형이 다 선택되게 잡아야 돼요. 주의하실 건 스마트 아트가 잡혔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뭐 여기서부터 드래그 해도 되겠죠? 주의하실 건 스마트 아트도 잡혔는지 확인을 해라. 자, 확인했으면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눌러주시면 얘가 하나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도형 다 잡으면 되는데 얘도 뭐 여기서부터 그냥 드래그해서 잡으면 되는데 주의할 게 슬라이드 번호가 안 잡히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빈 공간에서부터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선택됐죠? 안 잡히게, 슬라이드 번호 안 잡히게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얘가 이제 1번 도형 된 거고 얘가 2번 도형 된 거예요. 자, 1번 도형은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에 무조건 나타내기 있는 거 쓰시는 겁니다. 여기 강조나 끝내기 있는 거 쓰시면 안 돼요. 닦아내기 위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도형은 회전. 마찬가지로 나타내기 있는 회전 쓰시는 거예요. 회전. 자, 여기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거의 1시간 걸렸죠. 설명하면서 했는데도 1시간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5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F5 버튼 누르면 이제 발표하는 화면이고 이렇게 넘기시면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슬라이드에서 자, 이렇게 효과까지 나오면 끝이다. 네, 이렇게 해서 1시간 안에 완성하는 ITQ 파워포인트. 천천히 따라 하시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